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피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루사운드, 이 스트리밍 쪽 기기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블루사운드의 신제품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루사운드가 요즘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쯤이었죠. MQA, 타이달 쓰시는 분들은 MQA 코덱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MQA가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약간 공중에 붕 떴었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완전 재밌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블루사운드가 MQA 랩스를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 회사, 그러니까 MQA가 공중분해되는 이런 시점에 보면은 사실 무손실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무손실이 아니다. 이런 대중들의 비판적인 이런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었죠, 사실. 그렇죠. 린 같은 제작사는 MQA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자기네는 그거 라이센스 안 하겠다. 좀 이제 반란을 했었죠. 네. 그런 와중에 블루사운드가 이 MQA를 뭐하러 인수를 하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였는데, 근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MQA가 자체적으로 또 다른 디지털 알고리즘, 신기술을 개발해 놓은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블루사운드가 약간 계속해서 올해에도 좀 예고를 좀 했었습니다. 예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아리아, 포커스, 그 다음에 큐로노,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큐로노가 이번에 좀 발표가 됐어요. 큐로노가 이제 디지털 알고리즘인데, D2A, DSD, 이런 쪽에 이제 두 가지 기술로 양분이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디지털 DA 컨버전에서 시간축 오류를 제거했다.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시간축 오류를 제거하는 그런 필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다. 그게 좀 핵심 골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혜를 이제 블루사운드 NAD 이쪽에서 이제 다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발매는 안 되는데 이제 블루사운드의 하드웨어 쪽에 이게 어떻게 구현되느냐, 이게 이제 남은 과제였는데 결국 블루사운드가 3개의 제품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블루사운드 노드,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노드, 그 다음에 나노 노드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으로 노드 아이콘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큐로노는 최상위급, 아직 발매는 안 됐는데, 노드 아이콘에 완전 거기에 이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드 아이콘 같은 경우는 5인치 디스플레이도 있고 해서, 맞아요. 그리고 XLR 출력도 지원을 해야 하고 아주 좀 기대가 큰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 3개 모델 중에서 국내 2가지 모델이 일단은 도착을 했습니다. 노드 4세대 중앙에 있고요. 제 쪽에 있는 게 이제 노드 나노, 그렇죠. 엔트리급이죠. 그렇죠. 이 두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드 4세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DAC 칩셋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아무래도 DAC 칩셋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게 가장 눈에 띄네요. 그렇죠. 이 노드 하면은 블루사운드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이제 2013년에 이제 브랜드 론칭을 했는데 그때부터 1세대가 시작이 되었고 2015년에 2세대, 2018년에 2.5세대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2.5i 그래갖고 에어플레이 2를 지원을 하고 그래갖고 저희 그때 많이 테스트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 3세대. 그래갖고 3세대에서는 버브라운, 그러니까 나중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인수를 했는데 그렇죠. 버브라운 칩을 쓰다가 요번에 2024년 4세대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ESS의 ES9039 Q2M 칩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완전 최신 칩이죠. 그렇죠. 완전 최신 칩의 플래그십인데 플래그십을 조금 이렇게 작게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Q가 들어가면은 보통 2채널. 그렇죠. 보통 이제 ESS 칩이 8채널 칩이잖아요. 8채널이 맞죠. 근데 Q2M이 들어가면은 2채널 스테레오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은 기존 전작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입출력 단자가 있는데, 일단은 랜 입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랑 광, 그 동시에 지원하는 단자가 있죠,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광단자처럼 생겼는데 3.5mm 아날로그 옥시드 핀도 꽂아서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워놨는데 여기 보면은 HDMI EARC 단자가 있어갖고 TV랑 연결해서 사운드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동축하고 광
USB-A 출력도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은 DAC가 있으면은 예. 디지털 출력을 해서 얘는 예. 그러니까 블루 OS 렌더러만 시키는 그렇죠.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입출력 단자는 아주 일목요연하고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딱 그렇게 그렇죠. 마련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 전원은 이제 외부에서 입력받는데 이 돼지코라고 하죠. 예, 팔자로 된 팔자 예. 코드를 쓰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6.3mm 헤드폰 잭이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예. 블루 사운드 10주년 기념으로 노드 X가 나왔었잖아요. X가 이제 그 10이라는 뜻이니까 10주년 그렇죠. 기념 모델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미국 THX에 예. AAA라는 헤드폰 고성능 헤드폰 앰프를 장착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요번 4세대 이 노드가 그것도 예.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6.3mm 헤드폰 잭을 통해서 네. 그 고성능 헤드폰 앰프를 즐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하는 기능이 뭐냐? 이 제품은 DAC가 내장된 네트워크 플레이어죠. 그렇죠. 예, 네트워크 렌더러면서 DAC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트리밍 관련해서는 블루OS는 사실 시중에서 나와 있는 전 세계의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 스트리밍 엔진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급에 있는 블루OS 스트리밍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앱을 써봐도 이 블루 OS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튕기는 뭐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없고요. 전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은 연결하기도 전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냥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붙을 때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전원 켰다 끼고 막 그러는데 그런 스트레스는 정말 없는 그런 OS 엔진이 블루 OS인데 역시 그렇죠. 이번 세 개 모델 다 블루 OS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 OS 하면 또 룬이 되고 또 타이달 커넥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뭐 이런 거 다 지원되고 그렇죠. 전 세계 웬만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블루OS 앱에서 그냥 진입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나 벅스를 지원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블루 OS의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외에 이제 에어플레이 2, 뭐 블루투스, aptX 어댑티브 뭐 지원도 하고요. 그렇죠. 이 어댑티브를 지원한다는 거는 결국 24비트 음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루투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 OS를 안 쓰더라도 타이달 커넥트하고 스포티 커넥트 그 걔네 앱을 통해서 그냥 곧바로 그 두 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유선 연결도 막강해갖고 HDMI, EARC.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옆에 있는 노드 나노에는 그 단자가 생략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 HDMI, EARC 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아주 특별한 기능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렌브룩 그 미디어 그룹의 산하에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 렌브룩 산하에는 블루 사운드도 있고 NAD도 있고 PSB도 있고 많습니다. 기존에 NAD에서 강력한 반향을 일으켰던 기능이 사실 룸 보정 기능이죠. 디락 라이브. 근데 블루 사운드도 이제 디락 라이브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 NAD의 M33 쓰면서 디락 라이브를 저는 그때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이제 측정하고 그 룸 어쿠스틱을 완전 좋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 이 효능감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디락 라이브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이 생활하는 공간에 음악 듣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임펄스 응답이라든가 반사파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음질적인 저해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측정해서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요 조그만 네트워크 플레이어여서도 그걸 지원을 하니까 그 가격이 블루 사운드는 NAD의 뭐 이렇게 뭐 M33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블루 사운드 4세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옆에 동생이 있어요. 귀엽게 생긴, 크기도 작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좀 생략이 됐습니다. 입력이 이제 랜 입력밖에 안 되고요. 대신 뭐 출력 같은 경우는 뭐
동축 USB 다 돼요. 예. 그거는 다 지원을 하고 대신 뭐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에 온라인 서비스 뭐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같은 블루 OS 스트리밍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그거는 다 동일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락 라이브는 빠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DMI EARC 단자가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원 잭도 맞아요. 얘는 이제 그 팔자 코드를 쓰는데 얘는 그 USB-C 단자를 통해서 충전, 그러니까 전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USB-C 입력을 통해서 전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책상 위에서나 조그만 공간에서 아주 컴팩트한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는 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개 다 서브4를 지원을 하는데 얘는 단자가 있어요. 유선 단자가 있어갖고 무선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이 노드 나노는 무선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갖고 블루사운드의 펄스 서브 플러스라는 서브4가 있잖아요. 걔는 이제 무선 입력을 받으니까 얘랑은 선 없이 그냥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또 옵션을 제공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블루사운드가 정말 MQA 인수도 하고 그리고 이 노드 시리즈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인 리노베이션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콘을 빼고 일단은 오늘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처음에 노드 나노가 기획이 되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노드 X가 한정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걸 대체하는 건가 했는데 그거보다는 밑에 등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HX AAA 헤드폰 앰프도 빠졌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걔는 진짜 한정판으로 나왔던 얘보다는 윗 모델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진짜 블루 OS 렌더러로서 거기 이제 완전 특화된 그런 소형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테스트하고 청음하고 이제 녹음까지 한 시스템은 아주 단촐합니다. 그 앰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 NAD 3050 요걸로 테스트를 좀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이러스 쪽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이제 PSB잖아요. 그렇죠. PSB랑은 사이러스 쪽에서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사이러스 i9 XR. 그러니까 이것도 신형 인티 앰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좀 USB 아니까 RCA 출력을 해서 쟤랑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는 아까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PSB의 뉴 이매진 시리즈 중에 플래그십이에요. T65라는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좀 음악 좀 들어보고 세 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죠. My time again, I've soaken up the moon, can't sleep. It's 5 a.m. my time again, I'm calling and you know it's me. I'm pushing myself further, I'm just trying to feel my heartbeat beat. I wrap my hands all around your neck, you love it when I always squeeze. I'm high again, and you can see that I'm in pain. I've fallen into emptiness. I want you 'cause we're both insane. I'm staring into the abyss. I'm looking at myself again. I'm dozing off to REM. I'm trying not to lose my faith.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블루 사운드를 여러 번 저희 뭐 테스트 같이도 해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보다 확실히 그 DAC 칩셋의 영향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당히 좀 입체적이고 소리가 전반적으로 좀 화사하면서 오디오 파일들이 좋아하는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영 대비가 좀 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사하고 되게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 3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하고 한 2개월 정도 써본 적이 있거든요. 서브로서. 그때에 비하면은 특히 이제 이 중고음, 고음 쪽이 좀 확 열린 느낌, 탁 트인 느낌, 그리고 약간 좀 결린 어깨 쪽에다가 물파스를 좀 이렇게 막 세게 바른 느낌. 그러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고 선명해지고 좀 해상력이 높아졌다. 이건 아까 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DAC 칩을 확 바꿔버린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존에 이게 두 번째 곡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뭐 굉장히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다 음향적으로는 그런 음악인데 보면은 상당히 좀 깨끗해요. 그러니까 SMB가 상당히 올라갔다. 그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루 사운드 모델들도 사실 가격 생각하면 가성비는 정말 좋았는데 성능 자체는 확실히 이번 이 신형을 듣다가 구형을 들으면 약간 밋밋하게 들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 3세대에서 썼던 그 버브라운 칩이 일단 약간 좀 순한 맛이에요. 그렇죠. 편안하고 좋게 말하면 이제 좀 향토적이고 순한 맛인데 얘는 요즘 트렌드인 좀 되게 선명하고 좀 엣지가 있고 윤곽선이 분명한 그런 쪽으로 확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막 바이올린 소리, 뭐 기타 이런 소리 딱 이렇게 현을 튕기고 현을 이렇게 문지르는 막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좀 쾌감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대세는 미국 ESS 아니면 AKM 두 개로 양분되는 것 같아요. 이 델타 시그마 칩에서는. 그래갖고 이 노드 4세대를 들으면서 얘는 지금 이제 2채널 칩을 하나를 썼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뭐 한 내년 정도에는 아마 리뷰를 할 것 같은데 예. 노드 아이콘은 채널당 하나씩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출력 임피던스도 낮아지고 예. 다이내믹 레인지도 더 넓어지니까 네. 걔도 지금 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 편님 말씀대로 오늘은 이제 두 개 모델을 리뷰를 했는데 사실 가장 기대되는 거는 노드 아이콘입니다. 아까 그 서두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MQA의 큐로노 그렇죠. 그 기술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개인 시청실에서 그 네트워크 렌더러는 별 스트레스 없이 쓰고 있는데 예. 가장 아쉬운 거는 인터페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그 스트리밍 엔진. 그렇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잖아요. 블루 네. OS라는. 네. 그래갖고 이 블루 OS가 계속 저를 좀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최근에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에어플레이 지원을 안 해갖고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것도 얘는 있었죠. 전통적으로 지금 에어플레이를 그리고 24비트까지 들을 수 있는 에어플레이 2까지 지원을 한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노드 4세대는 특히나 가장 충격적인 거는 정말 이 가격대 기기에서는 최초죠, 진짜 디락 라이브. 디락을. 이거 지원한다는 거, 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그런 리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